안녕하세요. 합격มุ่비권TV의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면접에 가셨을 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경찰 공무원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면접에 갔을 때 경찰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태도는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등 조직에서의 어떤 특성적인 부분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실제로 면접에서 여러분들 좀 타격감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또 차별화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찰 조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찰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경찰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경찰 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나 혹은 나중에 경찰 공무원이 실제로 되었을 때 조직에서 일을 하고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면접을 보는 과정에 있어서 면접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직 경찰관 그리고 프로파일러 이런 분들이 면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경찰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면접에서 답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나 혹은 면접에서 실제로 답변을 할 때 경찰 조직의 특성과 반하게 되는 답변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답변에 있어서 감점의 요소를 넘어서 탈락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 설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경찰 조직의 이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 나중에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에 합격하고 나서 경찰 조직에 갔을 때도 경찰 조직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때 조직에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하고 그리고 업무에 조금 더 능숙하게 적응하고 또 동료들과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찰 조직의 특수성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경찰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찰 조직의 특성 첫 번째는 바로 기동성, 돌발성입니다. 경찰 조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경찰 조직에서 대하게 될 어떤 사건이나 사고, 범죄, 그리고 사회적인 위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위험성이 훨씬 커지고 원복을 하기 힘들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빠르게 초동 대처를 통해서 진압을 하거나 혹은 해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기동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찰 조직에서 대하는 사건이나 사고들 같은 경우에는 도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발성 또한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기동성과 신속성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필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관점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경찰 조직의 특성 두 번째는 바로 권력성입니다. 권력성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공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경찰 조직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안녕 그리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것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공권력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그 공권력이 국민을 강제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권력이라는 것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공권력이 오용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신뢰를 받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공권력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으로서 그 권력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경찰 조직의 특성은 보수성, 위험 통찰적인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보수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변화라든지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회의 발전이나 기술의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는 어떤 편리함이라는 편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찰 조직에서 이것들을 바라봤을 때에는 범죄나 사고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들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고 가속화되었던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비대면이 활성화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경찰 조직에서는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어떤 해킹이라든지 다른 지능범죄나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마냥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어떤 기술이나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발전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어떤 반대 측면에 있어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존재할까, 어떤 잠재적인 위험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통찰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성에는 법률 지향성, 합법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경찰 활동의 모든 요소들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 조직에서 공권력을 사용하거나 경찰 조직에서 내가 뭔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법률에 있어서 적법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경찰 활동을 하고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권력을 사용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경찰의 업무 그리고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권력이 실제로 어떤 법에 위배되는 것들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경찰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을 현장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이해력과 현장 적용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찰의 어떤 기동성이라든지 돌발성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이런 부분들과 실제로 이 적법성이라는 부분들이 축돌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직에서의 어떤 적법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이 사이에서 어떻게 잘 조율해서 내가 경찰로서 임무를 수행할 거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토론 면접이나 개별 면접에서 충분히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성은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제가 계속해서 경찰 조직은 공권력을 사용하는 집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절대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그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찰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공권력이라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경찰 조직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받아야 하는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서 경찰 조직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한다면 경찰 조직의 경우에는 어떤 공공의 안녕을 위하고 국민의 신체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절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경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5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기동성, 돌발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권력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이야기죠. 세 번째가 보수성, 위험 통찰적인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법률 지향성, 합법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경찰 행동에는 적법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이다. 그래서 경찰 조직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또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장받는 집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경찰 조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말고도 경찰 조직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가 있을까, 내가 경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좋고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